이 다소 생소한 신탁이 대중에게 알려진 건 마이클 잭슨 사망 때로 보여지는데요. 마이클 잭슨은 가족 신탁 계약서를 통해 사후 자신의 유산이 어떻게 운용될지를 자세히 정해놓음으로써 유족 간의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변호사 유지은입니다. 노후를 맞이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고민하시는 부분이 본인 재산의 상속 문제일 텐데요. 생전 증여의 경우 증여세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고, 유언으로 남길 경우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고 상세한 조건을 담기엔 부족함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생전의 재산 관리와 사후 상속 설계의 미진함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바로 유언대용 신탁제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내용과 함께 제도의 장단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언대용 신탁이란 유언을 남기고자 하는 위탁자가 생전에 금융회사나 개인 수탁자와 자산 신탁 계약을 맺어 본인 사후에 지정한 수익자에게 원금과 이익을 제공해주는 신탁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피상속인은 생전엔 수탁자에게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여 본인은 신탁의 이익을 누리고 사후에는 이 재산을 자신의 뜻대로 처분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소 생소한 신탁이 대중에게 알려진 건 마이클 잭슨 사망 때로 보여지는데요. 마이클 잭슨은 가족 신탁 계약서를 통해 사후 자신의 유산이 어떻게 운용될지를 자세히 정해놓음으로써 유족 간의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제도가 본인에게 유용한지를 아시려면 장단점을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유언과 비교하여 장점을 먼저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로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유언의 경우 민법 규정을 따르지 않은 유언은 무효이기 때문에 엄격한 방식을 지켜야 하고,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을 제외한 경우 반드시 증인이 참여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유언의 내용과 개인 재산 내역이 밝혀진다는 껄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 신탁의 경우 수탁자와의 계약만으로 신탁 계약이 성립하기 때문에 유언에 비해 설계 절차가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위탁자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담아 상속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점인데요. 유언의 경우 유언자보다 수증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 해당 유언은 무효가 되고, 수증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나 질병이 있을 경우 후견인의 개입이 우려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신탁은 계약 시 여러 상황을 고려해 제2, 3의 수익자를 미리 지정할 수도 있고, 수익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일정 나이에 도달했을 때 상속받도록 설정할 수도 있으며, 수익자가 낭비벽이나 정신지체 등의 장애가 있을 경우 신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일정 금액으로 제한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수익자의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경우의 수를 가정하여 세부 계획을 상세히 설정할 수 있다는 건 위탁자가 생전에 본인의 재산 관리와 더불어 사후 남겨질 재산 승계에 대한 설계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강력한 이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으로는 위탁자 사후 재산의 처리가 명확하다는 데 있는데요. 유언의 경우 유언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상속인들 간의 분쟁이 있을 경우 처리 절차가 복잡해지는 반면, 신탁의 경우 계약에 명시된 대로 재산이 바로 집행되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적고 재산 처리가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장점은 재산이 부동산일 경우 더욱 빛을 발하는데요. 부동산은 운용이나 분할이 어렵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매각을 결정해도 분쟁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신탁의 경우 전문적인 수탁자로 하여금 신축이나 리모델링, 임대위탁 관리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 수익까지 생각한다면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방법입니다. 설명드린 장점 외에도 생전 증여와 달리 별도의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아 세부담이 적다는 점,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위탁자나 수탁자의 채권자 모두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다는 실질적인 장점도 있습니다. 반면 단점들도 있는데요. 먼저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언제든 철회나 변경이 자유로운 반면, 신탁은 계약이기 때문에 위탁자가 임의로 해지할 수 없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신탁 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익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등 자유롭게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 전 약관을 확인하고 변경 및 해지 조건 등을 추가하여 상세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유언대용 신탁은 필연적으로 신탁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보통 금융기관과 맺는 계약인 만큼 고액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부담 비용을 줄이기 위해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개인을 직접 수탁자로 지정하여 유언대용 신탁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땐 개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여러 가지 법적인 사항들을 검토하여 위탁자에게 유리하고 원하는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유언대용 신탁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자신의 재산을 특정 수익자에게 주는 계약인 만큼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을 상속인에게 주도록 한 민법의 유류분 제도와는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유언대용 신탁과 관련된 하급심 판례 해석을 잘못하여 유언대용 신탁을 하면 유류분 청구를 피할 수 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유언대용 신탁에도 기존 유류분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아직 이와 관련 대법원 판례가 없는 만큼 유류분 소송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가정하고 설계하시는 게 추후 분쟁을 피할 수 있는 현명한 자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따라서 유언대용 신탁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유류분을 감안한 재산의 정확한 분배 외에도 위탁자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